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5년간 공정률 37%입니다. 이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정치적 이속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서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노총의 성명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말로 들려요.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라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만금을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잼버리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에 강원도 고성을 꺾고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해 바다와 대규모 간척지가 잘 어우러진 새만금은 우리 국민의 개척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 국제유치전에서 제25회 개최지로 낙점이 된 겁니다. 예.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낙점을 받은 게 꼭 6년 전이네요.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이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요. 이 부지가 갯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립이 지난해 12월에야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치 확정 때부터 부지 매립까지 5년 반이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480억 원을 들어서 짓고 있는 이 잼버리 행사 관련 메인 건물이 내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인 건물이 내년에 완공이라고요? 네. 지금 잼버리 대회가 한창인데 좀 황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도 또 문의를 했는데요. 예. 아주 확실한 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일단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11월에야 통과가 됐고요. 매립 공사를 할 건설사가 여기에 1년 뒤인 2019년 12월에 선정이 됐고 2020년부터 실제 매립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진행 속도가 좀 총체적으로 느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잼버리 애정 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 시설이 지금 8월 연전 37% 공정률을 안 하니까. 또 다들 아시다시피 간척지다 보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 매번 침수가 되는 문제도 있었고 염도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앞서 민노총 성명을 보면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북 지역에 공항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신공항을 짓는 것, 이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 지역 방문 때마다 신공항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또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그 뒤에 2017년에 새만금의 잼버리 개최지 최종 확정 뒤에요.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송화진 당시 전북지사는 2018년 12월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새만금 잼버리 개최 등의 이유로 신공항 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실제 면제가 됐습니다. 잼버리에 활용하겠다면서 예타 면제를 요구한 건데 실제로는 내년에야 이 신공항 건설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받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5년간 공정률 37%의 느낌표는 지역 이기주의의 결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잼버리가 치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91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치러졌던 잼버리 현장 사진인데요. 이때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늘도 없는 갯벌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가 열리는 게 합리적이었지 않았겠냐는 건데요. 지역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행사부터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이기주의가 이번 사태를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정당 현수막은 무법지대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정당 현수막 자주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무법지대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정당 여의도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을 사진으로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의도에 걸려있는 열린민주당의 현수막입니다. 과거 세석이었던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1월에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요. 그 뒤에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사진을 얼핏 보시면 다른 현수막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면 8월 5일부터 8월 19일로 돼 있는 이 게시 기간이 현수막에 임의로 날짜를 다시 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숫자를 떼보니까요. 원래 게시 기간은 지난달 7월 9일부터 24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게시 기간 위에 숫자를 덧붙여서 게시 기간을 늘린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의 정당 현수막에는 이 표시 기한을 명시해야 하고요. 이 표시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게시 기간이 7월 중순이었던 해당 현수막을 임의로 숫자를 바꿔서 8월 중순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열린민주당에 물어봤는데요. 다른 정당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예.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게시 기간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법으로 보이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왜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게 현재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여야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이 정치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전히 풀려서 이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당 현수막은 무법지대의 느낌표는 무책임 정치권의 합작품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거리를 뒤덮은 정당 현수막에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시민분들 많습니다. 게시 기한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것조차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줄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